태풍이 오면 군함이나 잠수함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십니까. 예비역 해군대위 아싸참수리입니다. 매년 여름만 되면 우리들을 귀찮게 하고 많은 피해를 주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태풍인데요. 먼저 태풍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면 흔히 우리가 아는 태풍이란 최대 풍속 초속 17m 이상인 강력한 열대성 저기압을 말하는데, 이 생겨난 지역에 따라서 북태평양 남서부에서 발생하면 태풍, 대서양과 북태평양 동부에서 발생하면 허리케인, 인도양에서 발생하면 사이클론, 호주에서 발생하면 윌리윌리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주로 한여름부터 초가을까지 태풍이 많이 오는데 한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태풍은 한 해 평균 3개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놈의 태풍이 오면 내륙지방보다는 특히 해안가와 바다의 기상은 급변하게 되는데요. 그로 인해 바다에서 일하는 해군의 특성상 전 부대가 비상태세에 돌입하게 됩니다. 함정이 전복되거나 부서지기라도 한다면 국가 자산에 막대한 손실을 입기 때문이죠. 특히나 함정에 근무하고 있는 대원들은 모두들 배에 들어가서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를 단단히 하게 되는데요. 일단 태풍이 오게 되면 함정들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됩니다. 피항이라고 표현하는데 보통 세 종류는 아닙니다. 바다로 피항 나가는 것, 인근의 안전한 부두로 대피하는 것, 해상 부위에 계류하는 것, 보통 이렇게 세 가지가 되겠는데요. 첫 번째로 바다에 피항을 나가는 것, 이게 무슨 소리냐면 말 그대로 바다에 나가는 겁니다. 보통 태풍이 오면 야, 바다에 나가 있는 게 더 위험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부두에 정박해 있다 하더라도 만약 해당 부두가 이 파도에 취약한 곳이라면 부두와 함정 간 충돌이 발생하여 군함의 현측이 부서질 수도 있고 위험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바다로 나가는 것이 안전할 수도 있는데, 태풍이 오는 쪽을 피해서 더 먼 곳으로 항해 피항을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태풍의 속도가 군함의 속도보다 당연히 더 빠르기 때문에 한반도에 태풍이 들이닥치기 전부터 계획해서 항해 피항을 나갑니다. 하지만 아무리 빨리 피항을 간다 하더라도 함정마다 견딜 수 있는 이 파도의 높이가 다르기 때문에 작은 중소형 함정들보다는 대형 함정들을 위주로 항해 피항을 나갑니다. 두 번째는 안전한 군항으로 대피하는 것인데요. 태풍이 오면 보통 군항이 미어 터질 정도로 함정으로 꽉 차기 때문에 인근 민간항으로 대피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해군의 경우 진해기지가 가장 크고 여러 척의 함정들을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함정이 진해로 피항을 많이 오는데요. 진해만은 사진을 보면 아시다시피 웬만한 태풍은 다 견딜 수 있는 자연 천혜의 요새입니다. 하지만 부두마다 각각의 이 길이도 다르고 이 수심도 다르기 때문에 수용할 수 있는 함정들이 다르고 함정마다 각각 피항 부두를 지정받습니다. 참고로 제가 작년에 있었던 말년보직이 전대 작전관 임무였는데, 태풍이 오면 대피전대 작전관으로서 함정들의 피항 계획을 수립하는 임무를 수행했었습니다. 정말 힘들었던 기억이 많이 나네요. 하필 작년인 2019년은 태풍이 무려 8번이나 왔는데 한반도 역사상 최근 60년간 가장 많은 태풍이 내습한 해로 기록된 해였습니다. 진짜 말년에 재수가 더럽게 없었습니다. 부두 번호도 1, 2, 3부두 이런 식으로, 또 1-1부두, 1-2부두 이런 식으로 쫙 매겨져 있는데, 이 공간은 한정되어 있고 배는 넘쳐나고 하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배들을 수용할 수 있도록 각각의 부두 길이와 수심, 그리고 함정의 재원들을 고려하여 매칭합니다. 이 마치 퍼즐 조각을 맞추는 것처럼요. 참수리 고속정 같은 작은 함정들은 조기 끼우듯이 한 척 한 척 모아가지고 남은 자리에 배치합니다. 그리고 수리 중이던 배들은 엔진을 뜯어내서 이 죽어있는 고철 덩어리에 불과하기 때문에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동력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 피항을 어떻게 가냐면 함정 옆에 YTL이라는 예인선이 해당 부두까지 끌고 가서 밀어 넣어줍니다. 마치 발레 파킹을 하는 것처럼 말이죠. 근데 여기서 참 고단한 게, 현재 배가 가동할 수 있는 상태인, 즉 살아있는 함정이면 자체 식사라든지 화장실 문제가 해결되지만, 수리하고 있는 함정이면 죽어있는 고철 덩어리에 불과하기 때문에 배의 엔진도 안 되고 발전기도 안 돌아가서 화장실, 난방, 자체 식사가 불가능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렇게 될 경우 함장님부터 말단 수병까지 식사를 2-3일간 컵라면과 같은 즉석식품으로 때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부두에 정박을 시키면 폿줄도 평소에는 이 한 가닥으로 고정시키지만 여러 가닥을 더 보강하여 단단하게 고정시키는 작업을 진행합니다. 저처럼 이 전대 본부 인원들은 해당 부두에 한 척의 함정을 지정하여 대표 함정인 기함으로 설정하고 지휘부를 편성하여 같이 배로 들어갑니다. 진짜 말년에 재수가 더럽게 세 번째 V계류가 뭐냐면, 어찌됐든 이렇게 부두를 할당받게 되어 피항이라도 가게 되면 다행인데, 수용할 수 있는 부두가 부족하면 쫓겨나는 배들도 생기겠죠. 만약 남은 자리가 한 개뿐인데 같은 함정 기준에서 함장님 기수가 끝발이 없으면 보통 그 배가 쫓겨납니다. 보통 이런 배들이나 애초에 운발이 없던 배들이 V계류라는 것을 하는데, 바다에 선박이 계류할 수 있도록 V라는 것을 심어 놓은 게 있습니다. 아래에는 싱커라는 것을 박아서 해저에 고정시켜 놓은 부유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폿줄을 묶어서 함정을 계류시키는
시키는데 그냥 바다에 둥둥 떠서 이제 태풍을 그대로 참았습니다. 파도와 너울에 배가 흔들릴 때마다 갑판으로 달려나가 토하고 싶어도 태풍이 오면 위험하기 때문에 배는 모든 격실문을 걸어 잠그고 못 나가게 조치됩니다. 해상 감옥이 되는 것이죠. 태풍이 오게 되면 잠수함 같은 경우는 수상함과 조금 다른데요. 바로 물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부두에서 바다로 멀리 나온 뒤에 자망을 하는데요. 태풍이 아무리 세게 몰아쳐도 물속은 흔들림이 없이 조용하다고 합니다. 신기하죠? 그리고 태풍이 지나가고 나면 물 밖으로 쓱 나와서 다시 입항을 하는 것이죠. 이럴 때만큼은 잠수함 승조원이 부럽기도 합니다. 이 씨발로 왜 어디서 약을 팔어? 태풍이 오게 되면 2, 3일 전부터 해군 함정들은 분주하게 피항 준비를 마치고 배에서 밤낮으로 날새가며 당직 근무를 합니다. 태풍 당직이라는 것을 따로 서게 되고 함정이라는 해상 감옥에 갇힌 채로 집에도 못 가고 사랑하는 가족들도 못 보게 되는 것이죠. 매년 동일한 날짜에 태풍이 온다면 좋겠지만 갑자기 들이닥치는 자연현상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힘든 것 같습니다. 각 함정마다 매해 기동훈련이라든지 제박훈련 등등 완료해야 하는 훈련의 횟수가 정해져 있는데 태풍 때문에 향후 계획이 다 틀어지고 다시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빡치는 상황이 연출됩니다. 태풍이 지나가고 나서도 갑판을 청소하는 스토핑 작업도 합니다. 염분이 있는 바닷물이 갑판을 부식시키기 때문이죠. 이렇듯 타군에서 매해 빡치는 훈련이 혹한기와 행군훈련이라면 해군에는 매년 태풍 피항이 있습니다. 하지만 군대 생활이든 사회생활이든 본인을 가장 힘들게 만드는 것은 이 사람과 사람 간의 인간관계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극한의 상황에 몰렸을 때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조금 더 따뜻하게 대하고 서로를 이해해준다면 무슨 문제든 현명하게 헤쳐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올해는 태풍이 우리나라에 아무 피해 없이 무사히 다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국방을 위해 힘쓰시는 모든 국군 장병 여러분들께 존경하고 감사합니다.